시각화는 단순히 목표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감정을 느끼는 과정입니다. 이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체화하고 그 상태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함께 상상함으로써 우리의 뇌와 잠재의식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시각화는 인간의 뇌가 실제 경험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작용합니다. 우리의 뇌는 상상된 이미지를 마치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각화를 통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시각화는 단순한 상상 이상의 강력한 도구로 우리 삶에서 원하는 결과를 현실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각화는 고대부터 다양한 문화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과 교류하기 위한 시각화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정신적 준비를 하기 위해 시각화를 활용했고 이를 통해 신성한 힘과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티베트의 승려들은 명상 중 시각화를 통해 자신을 높은 영적 경지에 오르게 했으며 인도에서는 요가와 명상에서 시각화를 사용하여 마음의 정화를 추구했습니다. 이처럼 시각화는 단순한 현대의 자기개발 도구가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진 강력한 정신적 훈련 방법입니다. 오늘날의 성공한 운동선수나 예술가들도 시각화를 통해 성과를 높이거나 영감을 얻는 등 시각화는 삶의 많은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각화는 신경가소성, 즉 뇌의 적응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은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뇌의 신경 연결이 재구성되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패턴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시각화를 통해 우리는 뇌의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각화를 반복하면 뇌는 그 이미지를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처리합니다. 이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상상하는 이미지가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 시각화를 통해 성공적인 장면을 상상하면 그들의 뇌는 이미 그 경기를 경험한 것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각화는 뇌의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동기를 강화합니다. 우리의 뇌는 각기 다른 상태에서 다양한 뇌파를 방출합니다. 우리는 주로 베타파 상태에서 깨어있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외부 자극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시각화와 명상을 할 때는 알파파 또는 세타파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알파파는 깊은 이완과 집중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로 이때 우리는 잠재의식과 더 깊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타파는 잠들기 직전이나 매우 깊은 명상 상태에서 발생하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의 뇌는 가장 수용적이 되어 잠재의식에 깊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화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직전에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때 잠재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뇌파 상태에 있을 때 시각화를 하면 그 이미지가 더욱 깊이 각인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행동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셉 머피는 그의 저서 잠재의식의 힘에서 잠재의식이 우리의 생각, 신념, 그리고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상상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 프로그래밍 됩니다. 따라서 시각화는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상상하고 그것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느낄 때 잠재의식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이 시각화를 통해 나는 이미 부자가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상상하면 그의 잠재의식은 점차 그 새로운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시각화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감정입니다. 단순히 목표를 시각적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느껴질 감정을 함께 상상해야 합니다. 감정은 우리의 뇌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공적인 미래를 시각화할 때 그 성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느낄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면 그 감정은 우리의 뇌에 더 깊이 각인되며 잠재의식을 자극하게 됩니다. 조디 스펜자는 미래의 감정을 지금 느껴라라고 말하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정을 느끼는 것이 시각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뇌와 잠재의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그 감정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시각화를 할 때는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화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모호하면 잠재의식에 각인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있다. 또는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그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잠재의식이 그 목표를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일로 받아들이게 하여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시각화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감정입니다. 단순히 목표를 시각적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느낄 감정까지 함께 상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집을 상상할 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느껴질 기쁨과 안정감을 함께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잠재의식에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동반한 시각화는 단순한 시각적 이미지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며 우리의 뇌와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됩니다. 시각화는 반복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 프로그래밍됩니다. 시각화를 하루 이틀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와 잠들기 직전에 시각화를 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알파파 상태에 쉽게 도달할 수 있으며 잠재의식에 더 깊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각화를 실천해 볼 시간입니다. 아래 단계는 시각화를 위한 명상과 결합된 실습 방법입니다. 다음 안내를 듣고 잠깐 멈춤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조절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호흡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완되는 것을 느끼세요. 몇 분 동안 호흡에만 집중하여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처럼 느끼고 내쉴 때마다 스트레스와 긴장이 사라지는 것을 상상하세요. 이제 원하는 목표를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그 목표가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던 일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리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고 싶다면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주변의 환경, 그 속에서 하는 대화, 행동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상상합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느껴질 감정을 최대한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기쁨, 성취감, 감사함 등의 감정을 현재 이 순간에 경험하는 것처럼 깊이 느낍니다. 이는 뇌에 강력한 신호를 전달하며 잠재의식에 더욱 깊이 각인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현실로 돌아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시각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시각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일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와 잠들기 전이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뇌는 알파파 상태에 진입하기 쉬워 잠재의식에 더 깊이 각인될 수 있습니다. 매일 101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목표를 시각화하고 감정을 동반한 상상을 꾸준히 이어가세요. 시각화는 원하는 결과를 상상하는 것이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그 흐름을 방해할 목표가 달성되는 과정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시각화는 단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실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각화를 통한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결과를 기록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화가 끝난 후에는 그 이미지를 놓아두고 자연스럽게 일상에 집중하세요. 시각화를 통해 잠재의식에 심어진 목표는 행동을 통해 현실로 나타날 것이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화는 단순히 상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행동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시각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실에서도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시각화는 동기를 부여하는 도구이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행동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목표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시각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자신이 승리하는 모습을 시각화하며 이를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냅니다. 예술가들은 창작 과정을 시각화하여 창의적인 영감을 얻고
사업가들은 비즈니스 목표를 시각화하여 성장과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운동선수들은 경기 전 승리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상상하며 시각화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자신이 결정적인 슛을 성공시키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며 시각화를 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은 그가 경기에서 자신감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도 시각화를 통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비즈니스 목표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과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기술의 미래를 시각화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시각화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뇌와 잠재의식에 깊은 영향을 미쳐 목표를 현실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시각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실천, 감정과 결합한 상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취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시각화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부터 매일 10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원하는 목표를 시각화하고 그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꾸준한 시각화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